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은행 부문 개혁에 대한 행동을 강력히 원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는 은행 부문에 대한 상무위원회의 보고서와 권고안을 환영하며 키위들이 오랫동안 의심해온 바를 확인했으며 우리는 대형 은행들에서 좋은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위원회가 두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했으며 결론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은행 부문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4대 주요 은행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은 국제적인 경쟁 은행들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혁신이 부족하며 고객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스 재무장관은 키위뱅크가 설립된 이후로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새로운 은행이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ASB, ANZ, 웨스트팩, BN 등 국내의 4대 은행들의 시장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 상무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윌리스는 또한 은행 로비가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민주주의가 더 강하고 우리 정부는 4대 은행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베일리 상무부 및 소비자부 장관은 정부가 상무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베일리는 우리는 오픈뱅킹을 구현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권장하는 일정을 충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픈뱅킹은 키위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찾기 쉽게 만들고 신생은행들이 대형 기종은행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위원회가 오픈뱅킹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파괴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며 가능한 한 빨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일리는 오픈뱅킹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일단 시행되면 혁신을 촉진하고 더 나은 지불 옵션 그리고 더 안전한 지불 옵션, 비즈니스를 위한 더 나은 옵션을 포함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일리는 사람들이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를 바꾸는 것처럼 은행을 바꾸는 것을 더 쉽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영업하는 동일한 은행들이 오픈뱅킹을 통해 10분에서 15분 안에 계좌를 바꿀 수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오픈뱅킹의 주요 이점들 중 하나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상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키위뱅크가 성장하고 새로운 고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면 결국 새로운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는 키위뱅크의 모회사인 키위그룹 캐피탈과 키위세이버 기금, 뉴질랜드 투자기금 그리고 일반 뉴질랜드인의 투자를 포함한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는 옵션에 대해 협의해달라고 재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옵션과 관련해 윌리스는 키위뱅크가 뉴질랜드의 은행으로 남기를 원하며 정부가 장래에도 대부분 지분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만약 우리가 자본 제약을 제거하고 키위뱅크가 실제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면 실제로 큰 4대 은행들을 자기 안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상무위원회 보고서를 행동 촉구로 보고 올해 새로운 금융정책 검토 과제를 발간해 중앙은행의 정책과 행동에서 더 경쟁력 있는 은행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대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윌리스는 행동해야 할 명확한 영역 중 하나는 중앙은행이 도구를 사용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이며 뉴질랜드의 재정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경쟁을 희생하고 재정 안정성을 증진하고 있다는 상무위원회의 보고서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K뱅크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곧 사냥꾼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부동산 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에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의 수는 계속 증가했지만 판매된 부동산의 수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판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5,806건으로 전월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했지만 6월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을 판매하는 데 걸리는 평균 일수는 증가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아직 본 판매 시즌에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의 일반적인 현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 성장에 초기 징후가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잠재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만큼의 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것이 예상되며 이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엄격한 대출 비용 규정이 모두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SB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년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오로직의 리서치 책임자 닉 구달은 투자자들의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여전히 수익률은 매우 낮고 모기지 추가 대출이 필요하며 현재 둔화되고 있는 임대료가 모기지를 완전히 충당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2027년 9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간 6%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주택가격은 계속 하락했으며 전국 중간가격은 6월에 77만 달러에서 2.2% 하락해 75만 3천 달러가 됐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7월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오클랜드의 하락폭은 훨씬 컸습니다. 오클랜드의 중간가격은 6월에 103만 달러에서 7월에는 8만 달러 또는 7.8% 하락해 9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월별 하락률이 가장 큰 곳은 중심 교외 지역으로 여기에는 헌베이, 폰손비, 그레이린, 오클랜드 CBD, 파넬, 세인트 헬리어스, 앱섬, 리무에라, 마운트 이든, 마운트 앨버트 등이 포함됩니다. 이곳의 중간 가격은 14.6% 하락해 6월에 125만 달러에서 7월에는 106만 8천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가격 하락이 시장 상위권에서 가장 컸음을 시사합니다. 웰링턴의 중간 가격은 7월에 2만 8천 달러 하락했고 캔터베리의 중간 가격은 3만 6천 달러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interl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1원 7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9원 9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3원 52전입니다.